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천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 속에 위중증 환자도 800명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000명 넘게 급증하면서 7,000명대까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빠른 확산세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최근 주간 확진자 수 증가세가 한 25%. 그래서 지난주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아마 이번 주에는 한 6천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최근 이제 6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이 확진자 중에서 이제 많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위중증 환자 급증세는 더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 또 이제 발생 양상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예방접종을 마친 20대에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감소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60대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오늘 사망자 중에는 50대에도 4분이 사망을 하셔서 네. 점차 백신의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확산하면서 충분한 의료 대응을 할 때까지 좀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할 텐데 결국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단 충분한 백신 접종, 특히 고령층의 백신 접종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확진자 발생에 대한 충분한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점진적인 일상 회복. 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 대응을 봤을 때 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10,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게 되면은 한 달 전, 그러니까 10월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2,100명대였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4,300명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이제 2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현재 5,000명에서 10,000명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 네. 문제는 이제 10,000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얼만큼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위중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폐렴이나 또 중간에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중등증 환자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전담 병원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네.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병상 확보 속도로 봐서는 이제 10,000명까지 증가하는 확진자 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은 하셨지만 최근 2주 동안 병상 증가율은 위중증 병상률은 이제 10% 증가한 데 불과하고 네. 중등증 병상도 한 13%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병상 확보 노력은 지금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악화되는 것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 3차 접종 부스터샷에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 속도가 이렇게 좀 빠르지 않습니다. 확진자 네. 증가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최근 3차 접종 증가율이 지금 한 20%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 백신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동기를 가지시도록 홍보하고 안내해드리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백신 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보다 조금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으로 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도 좀 확대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논의되는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매우 더욱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매우 필요한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절대 안 하겠다라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물론 이제 좀 백신 접종을 이제 하려고 하셨는데 마치 좀 강제로 맞는 듯한 기분이 싫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백신 패스에 대한 반대가 있으신 것 같고 네. 또 정부가 지금 방역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으셔서 이제 그런 의견들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은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강제로 맞는 듯한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혹시라도 나는 백신을 접종을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제 생각에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구별해서 그러니까 백신 패스가 없는 학원 또 백신 패스가 있는 학원으로 나눠서 하는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2차 접종 마치고 2주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좀 1차 접종만 한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허용해주는 그런 유연성을 좀 적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모든 소아청소년은 꼭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고 또 12세 이하, 그러니까 5에서 11세의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령층 부스터샷 접종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 정부에서 3차 접종을 기본 접종이다 이렇게 독려를 한 지 지금 부스터샷 접종이 7주 차에 접어들었는데 2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고령층 같은 경우는 위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3차 접종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논의가 됐을 때 네. 전 성인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위험층, 고령층만 대상으로 할 거냐의 논의에 있어서 일단은 고위험군만 먼저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전체 성인이 6개월 이상 경과되면은 3차 접종을 맞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처음에 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아직 백신이 부족해서 백신 접종을 못한 나라도 있는데 3차 접종을 맞는 거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3차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다시 한번 인정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논의가 바뀌는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3차 접종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3차 접종 기간도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자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약일보다 더 빨리 3개월 경과하시게 되면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조금 면역력이 약하다 이러신 분들은 자녀 백신을 활용해서 보다 좀 조기에 접종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감염과 관련해서 변이가 확인이 된 지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도, 충북에 이어서 서울까지 모두 4곳으로 감염 지역도 늘어났는데 감염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밀접 접촉이 아닌데도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정말 단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 확진이 됐다 이런 경우가 있던데 이게 지금 공기 전파가 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비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 비말이 충분히 멀리 떨어진 분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있었고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거나 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은 빈 틈으로 얼마든지 공기가 나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조금 일을 하신다던가 또 뭐 운동하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도 이 틈 사이로 얼마든지 네.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작은 비말이 특히 근거리에서 대화할 때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잘 착용하시고 그리고 또 그 밀폐된 실내에서는 또 감염자가 오래 머물게 되면 공기 안에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만큼 감염될 위험성이 높고 마스크를 이제 철저히 착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항체가 있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바이러스 양이 좀 적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한 항체가 있어도 감염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충분한 환기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좀 밀폐된 공간에서 가급적이면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오미크론이 앞으로
이게 지금 변이잖아요. 근데 이 변이인 오미크론이 또 다른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마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많은 사람이 감염된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이 복제될 기회를 갖는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바이러스가 많은 복제할 기회를 갖게 되면은 그 중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전염력이 높고 빠를 경우에 또 충분한 우리가 전파를 낮추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언제든지 변이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워낙 전염력이 높고 빠른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상을 깨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출현했기 때문에 오미크론보다 더 강력한 변이가 언제든지 또 치명률이 더 높은 바이러스가 또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충분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노력도 미리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현재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이 오미크론의 정확한 뭐 전염성이라든지 치명률 이런 부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좀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치명률이 2%다 그렇게 되면은 100명 중에 2명이 이제 사망하거나 또 위중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건인데 그만큼 보기에서 이제 충분한 역학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감염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오미크론에 한번 감염되신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연 면역 항체를 획득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또 연구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아직까지는 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높은 것에 비해서 좀 경증으로 지나가기를 좀 희망해 볼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변이라든지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 치명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소아청소년에게는 그렇게 위중증 위험이 어른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0에서 4세 영유아라든지 신생아 같은 경우에 또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지 좀 여러 가지 역학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국내 감염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진 사례가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반면에 병상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정부는 계속해서 병상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 위중증이라든지 감염자가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병상 확보 문제.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 특히 위중증 환자 수 자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네. 예방접종률을 더 높이고 충분히 예방접종이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게 되면 네. 우리가 바이러스는 이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이 단순한 원리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상 확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병상들을 경증 환자, 중등증 환자, 위중증 환자별로 충분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고 초기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많이 낮춰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진 그런 치료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도입하는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겠고 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 중에서 병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가용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인원 같은 경우에도 제한된 인원으로 좀 보다 많은 환자를 좀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병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 이제 빨리 우리가 훈련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뭐 전공이 각 과별로 뭐 내과라든지 마취과, 응급의학과 뭐 이런 중환자라든지 환자를 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은 좀 전문의 시험을 좀 빨리 주고 자격을
빨리 주거나 간략히 주고 바로 현장에 네. 투입할 수 있도록 또 군사훈련 같은 것도 면제해서 바로 진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중환자 전문 간호사가 자기 중환자 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좀 행정 인력들을 많이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좀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택 치료와 관련해서요. 재택 치료를 받던 환자가 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재택 치료와 관련해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이 거론이 돼 오다 보니까 정부가 보완점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재택 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응급 이송 체계를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혹시 재택 치료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재택 치료를 이제 의원권으로 확대되면 이제 장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다니던 단골 환자를 또 단골 의사가 진료하게 되면 그분의 병력도 잘 알게 되고 말도 잘 통하고 또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가족 상황 같은 것도 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골 의사가 진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지역사회에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재택치료 기관에 이렇게 쏠리지 않고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많은 환자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완해야 될 점으로서는 좀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료센터 같은 것들을 좀 보완해서 뭐 혈액 검사 또 뭐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그 환자를 조금 우리가 위험하실 수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검사 같은 것들 확대해야 되겠고 또 재택 치료를 하다가 이제 응급의료기관이나 중등증 병상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충분히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병상이 충분히 준비가 돼서 보내드릴 수 있고 거기서 좀 좋아지시면 다시 재택으로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원과 또 그런 의료기관 간에 또 지역 보건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진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많은 의사회에서 의사협회나 서울시 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